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56년생 이분의 어떤 면책 사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이게 이제 관제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사건 번호가 있고 하단 하면 같죠. 파산 선고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정기일은 제1회 채권자 집회입니다. 요 이제 2달인데 요즘 이제 3달로 벌어져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쓰게 되어 있고요. 이름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신청 대리인, 법무사 혹은 변호사. 이제 법무사도 아마 대리권이 인정되니까 여기다가 써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정보라 그래서 최종 결론인데 여기서도 이제 파산 절차가 이 보고서를 보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판사가 보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복사를 해서 채권자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산 절차가 폐지됐는지, 폐지는 뭐냐면 오늘 이제 용어를 한번 정확하게 아는 시간인데, 폐지는 파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파산 절차의 목적, 배당이죠. 배당, 환가, 배당, 그냥 사건이 종결되는 겁니다. 이걸 폐지 신청이라고 합니다. 종료되는 걸 폐지 신청이라고 합니다. 파산 종결은 파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채권자들한테 배당이 이루어진 사건은 종결이라고 해요. 환가는 했는데 재단 채권을 나눠주고 돈이 모자라서 채권자한테 한 푼도 안 가는 것도 폐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결이 있었다는 종결 용어가 나오는 거는 이거는 한 푼이라도 채권자한테 돈이 돌아갔구나. 그걸 알면 됩니다. 속행이라는 것은 폐지 종결도 아닌 일단 뭐 추가 조사를 위하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어갖고 한길 속행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뭐 연기 비슷한 거죠. 채권 조사는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 채권자를 조사하는 기일 지정을 신청한 절차입니다. 채권 조사도 별도의 기일에 할 수는 있지만 보통 채권자 집회하고 이제 병합해서 하는 거죠. 곡가물 보관은 환가 배당 사건에서 일종의 통장, 주로 이제 금전으로 바꾸니까요. 통장을 법원에서 인정하는 은행 계좌를 만들겠다고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폐지하고 종결이 있죠. 크게. 합쳐서는 끝난다는 의미의 상위 용어로 종료라고 삽니다. 종료. 그 다음에 이제 환가 포기 신청하는 부동산, 동산, 기타. 부동산은 이제 부동산이고요. 토지, 건물 말하고, 동산은 이제 차량 같은 걸 말합니다. 차량이나 뭐 유체동산도 해당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뭐 리스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기타는 나머지 채권입니다. 예금, 임차보증금, 주로 금전 채권에 관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불허 사유가 나오죠. 불허 사유는 제가 1호부터 10가지로 조각을 내서 쭉 이제 그 각 사유별로 자세하게 했죠. 그래서 650조가 뭐냐면 사기 파산죄입니다. 사기 파산죄 해당 행위. 3가지가 있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이게 이제 650조 제1호입니다. 2호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이게 이제 대표적인 요 2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 3, 4, 5는 뭐 장부를 손닉, 은계하는 거니까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기 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 하나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이 해석론과 관련해서 이제 자세하게 그 유튜브 한 편으로 찍은 게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고, 두 번째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대표적인 게 이제 경매를 앞두고 가장 임차인 드리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650조는 이거는 아주 사기 파산죄이기 때문에 징역 10년 이하, 벌금 1억 원 이하, 아주 강력한 처벌입니다. 실제 뭐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기소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법정형은 엄청 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1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태파산죄 해당 행위. 앞에 거보다는 조금 약한 거를 규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도 3, 4, 5는 뭐 장부의 은닉 손괴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1호, 2호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신용거래 구입상품이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 행위. 그러니까 이거는 카드로 구입상품을 아니면 외상으로 산 다음에 신용으로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현금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일종의 깡하는 겁니다. 물건 깡.
차량 깡, 물건 깡, 뭐 패대기 친다고 하던 그런 속어로도 사용합니다. 물건을 패대기 치는 거죠. 그리고 돈으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아주 현저하게 불이익하게 아예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이것도 과태파산죄로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 이것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 행위. 의무 없는 걸 하는 거예요. 뭐 변제를 한다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아니면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경우. 근저당 설정 의무가 없음에도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경우. 이게 범죄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653조도 이거 형사처벌입니다. 법에서 구인불응 행위입니다. 이거는 거의 해당이 없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656조가 뭐냐면 뇌물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입니다. 656조는 뇌물입니다. 그 다음에 658조가 설명의무 위반죄입니다. 자, 그래서 650, 51, 53, 56, 58 01368 이거는 형사처벌을 받는 조항입니다.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아니면 뇌물, 구인불응행위, 뇌물, 공여, 약속 의사표시, 설명의무 위반죄. 그 다음에 밑에 564조 제1항 이거는 파산범죄 이외의 불허가 사유입니다. 2호, 3호, 4호, 5호, 6호가 돼 있어요. 2호는 뭐냐면 파산 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 행위. 이건 1년 이내의 제한이 있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 행위여야 되고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3호는 뭐냐면 허위 채권자 목록의 제출 또는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입니다. 3호.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이라고 그랬죠. 4호는 뭐냐면 일정 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 회생으로 면책받고 다시 파산하려면 5년. 파산 면책으로 받고 다시 파산 면책을 하려면 7년이 경과해야 되는데 그 전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는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다만 재량 면책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5호는 법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 위반 행위. 주로 판사의 보정명령 아니면 뭐 주로 뭐 그런 거죠. 예. 이걸 5호 변제금지 가처분도 있고요. 그 다음 6호는 뭐냐면 과다한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는 워낙 많이 제가 다뤄서 거의 뭐 외울 정도가 됐겠죠. 그래서 이게 650조, 651조, 3조, 6조, 8조 이거는 이제 형사처벌에 관한 조항이구나. 특히 650조는 가장 형량이 센 거예요. 651조는 그 다음이고 이게 순서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면책 불허가 사유 이외의 좀 가벼운 사유지만 일단 불허가 사유는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첩적으로 두세 개 겹치면 면책 불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본 정보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어 있지만 이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이의도 샅샅이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거 이력도 이제 10년을 보죠. 보통 별거 없는 분들은 그냥 뭐 이런 분들이 가장 기재하기 좋죠. 한 곳에서 그냥 살고 보증금도 500에 30. 그 다음에 직업 이력도 단순하죠. 2000년에서 현재까지 그냥 주차관리 경비. 현재는 이제 정신이 좀 안 좋아서 쉬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실직하고 의료비 지출이에요. 왜냐면 계속 몸이 안 좋은 겁니다. 딸 병원비, 자녀 양비 카드 사용했고 신청이 또 2000년부터 뭐 연세가 드시니까 고혈압 치료, 불안 증세로 한 정신과 상담. 그러니까 뭐 일 제대로 못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빚이 늘어납니다. 또 뭐 자녀들도 본인들도 먹고 살기 힘들죠. 그렇죠? 채무가 많지는 않은 게 아니죠. 3,264만 원인데 이분 연세가 56년생이죠. 65세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64세 만. 65세. 65세면 사실은 이제 어디 가서 건강하면 몰라도 뭐 완전 육체 노동은 힘들고요. 잘해봐야 경비원, 청소부 이 정도. 경비도 치열하잖아요. 요즘은 또 재단 채권 없고 보증금 500만 원.
상속재산은 없고요. 그리고 500만원 유일한 재산이고 자녀들도 먹고 살기 힘들죠. 사실은 각자. 이런 분들은 이제 들어오면 거의 면책을 뭐 조사할 게 없습니다. 사실 그냥 확인하는 수준이죠. 사실은. 그래서 신속하게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근데 여기서 이제 재산 문제가 각 파트별로 제가 유튜브에 찍은 것처럼 상속해서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의 보증금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녀들이 재산 중에 채무자 명의로 숨겨놓은 거, 명의신탁해 놓은 거, 그런 게 또 포착되는 경우도 있고, 위장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종다양합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 개별 관제인이 찾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이런 분들은 뭐 아무리 눈 뜨고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파산 면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도 드물죠. 거의. 이건 체크를 안 합니다. 그냥 면책 의견. 그죠? 650조, 51, 53, 56, 58, 564조이랑 2, 3, 4, 5, 6. 가벼운 거. 맨 마지막에 낭비 도박. 이제 오늘 이 정도로 끝내고요. 오늘 이제 기본적인 용어 위주로, 뭐 실체적인 거는 이분들 워낙 어려우신 분이라서 볼 건 없었죠. 다만 이런 폐지하고 종결, 다음에 불허가 사유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봤습니다. 불허가 사유는 앞으로도 계속 항고심을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어디에 해당되는 사안인지, 근데 왜 항고심에서 면책 불허가를 바꿨는지, 혹은 면책 기각을 면책 허가로 바꿨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계속 꾸준히 가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